지금 여기 성수동 30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와 가격과 지금 2025년도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정말. 그 부지에 그냥 단순히 아파트 한 채 지어서 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고민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사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 것인가, 계속 정말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많은 것들 고민하시고 계시죠. 그런데요, 국가가 사람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고 국가에서 이미 잡아놓은 계획들을 갑자기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안 되고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2030년, 35년, 2040년까지 도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개발은 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에 이익이 되시려면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이번 세미나에서도 앞으로 이 대선 이후에 많은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 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좌석 확보해 놨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근데 특별히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팔 곳은 팔아야 되겠지만 살 곳은 사야 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살 곳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가격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을 반영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나 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던가 또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그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같이 한다던가 본사가 들어온다던가 또는 마천루처럼 큰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선도해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을 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 것인가는 뭐였을까요?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떤 대통령 한 분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환경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인구의 이동이 시작됐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가제가 해제됐을 때는 지방에 있는 자금, 해외에 있는 자금, 그리고 경기 일대, 수도권 일대에 있는 자금들이 서울로 몰려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호재가 따라오지 않는 것, 가격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조기 대선과 상관없이 빨리 팔고 자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야 하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들은요, 앞으로도 이 투기 방지라던가 쪼개기 방지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규제가 더 심해질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초기에 진입하지 않으면 작은 자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큰 자본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중간 단계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몸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더 심하게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또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호재가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따라오죠. 이 국가에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점해서 진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지도를 보면은요, 자, 3핵이 있죠.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도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심권이죠. 자, 밑에는 서남권, 여의도와 영등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동이죠. 자, 그리고 하나의 핵심이죠. 동남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3핵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요. 금융이 자리를 잡고 있고 국제 업무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우리 핵심의 청와대라던가 또 시청, 이런 것들도 도성에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나라 가장 큰 그
기업들의 본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도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강남이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굵직한 기업들의 본사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중심, 도심권에 거의 다 30% 이상이 몰려 있고요. 그 외의 지역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권역들이 개발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권역들이 움직여 주면서 주변 지역으로 그런 것 개발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봐보시죠. 아래쪽에 용산 라인도 보면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벌써 분양 홍보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내에 뭘 해야 됩니까? 보통 대통령이 되면 뭘 해야 되죠?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업적. 언제까지? 5년 안에 어떤 지자체장이 돼도 그 본인 그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해야 그 업적을 갖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미 국가에서는 비어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곳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개발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동북벨트와 이쪽 라인 타고 지금 가고 있죠. 서북벨트 라인 타고 있습니다. 신촌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청량리 왕십리 라인 저만 한번 찍으셔야 되고요. 동대문 라인도 지금 봐보세요. 동부권에 같이 껴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용산과 마포와 신촌권역 이 라인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별표 100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문화 K-팝 발전시켜야 되고요. 바이오 R&D 벨트 라인 보셔야 되고요.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벨트 이렇게 돼 있죠. 자 관광 패션 예술 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자 외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찍죠? 홍대 찍고 명동 가고 청와대 경복궁 구경하고 그 다음에 지방 각지로 퍼져나가죠. 강남도 뭐 놀러 가기도 하고요. 근데 1번지가 어디냐? 바로 홍대 상권. 알고 계시죠? 자,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 이 신촌 상권과 이 서북 라인의 상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가 된다? 확장해서 나가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런 라인들의 새로운 철도, 서울대에서 이 서남권에서 올라가는 이 라인들, 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철도가 만들어지는 강북 횡단선, 서북선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호재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격대들이 움직이는 라인들을 보면 자 봐보세요.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용산 벨트, 자 성동 벨트, 강남 벨트 다 묶여 나가고 있죠. 강남 서초, 강남 송파 벨트 다 묶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라인들이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주변의 강동 지역 동작 벨트 여기서 영등포 여의도 벨트까지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인 거죠. 이 안에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였다?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자 봐보세요. 만약에 파란당 쪽으로 넘어간다. 대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쪽이 아무래도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뭐 완화하겠다 했던 정책들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통과하고 못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가격대가 뭐 가파르게 또 서울이 올라갈 수 있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뭘 살리겠습니까? 서민 주거 안정, 재개발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서민분들 살고 계신 곳들이잖아요. 취약계층 또는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반지하에 진짜 이번에 장마 또 얼마나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지금도 막 습기가 차고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지금 서울시 내에만 하더라도 이 25개구에 426개 동에 존재하는 이 라인 중에 재개발 재건축만 500군데가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되고 뭐를 또 해야 됩니까? 도시 국가 경쟁력을 살려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봐보세요. 이 화면의 지도에서는요. 2030년 도시개발 계획도 갖고 있었고 자 2040년 도시개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이 지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죠. 경기도를 다 포함할 거 아닌 이상은 이 서울이라는 곳, 이 한강벨트 중심 동북, 도심, 그리고 동남, 서남, 서부권의 각각의 개발 호재들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상담을 딱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정권이 바뀌면 뭘 안 하지 않을까? 그랬습니까? 우리가 과거 전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전 대통령, 전 정권 올 때마다
뭘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발 계획을 잡아나갔었고 우리는 그때 잠시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했어야 하는데 라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말씀 주고 계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 아니죠? 자, 잠실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권역이죠. 이런 라인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마이스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고요. 여의도에 금융지구가 새로 만들어지고요. 상권 중심의 문화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라는 컨텐츠 벨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관광, 패션, 예술 이런 라인 쪽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냐? 제일 중요한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이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뭐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일자리가 아래쪽에 지방에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 잘하면 다 어디로 오고 싶습니까? 다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해외에서 공부해서 들어오면 지방 가서 일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 어떤 뭐 기술적인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다 서울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봐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습니다. 자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몸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몸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돈만 갖고 살 수 있다면 미리 사놔야 된다라는 게 시그널로 정확하게 보여진 것이고요. 그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된 겁니다. 이때 아니면 못 사겠구나. 흥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한다면 시장의 안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다 쫙 풀어놔야 돼요. 왜? 그냥 한번 해봐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숙달 반복된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학습이 돼버린 겁니다. 아, 여기는 좋은 데구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겠구나. 2040년까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정권이 바뀌니까 뭘 안 할 건가 봐. 이렇게 되면 이걸 없애버리니까 뭐가 늦게 될 건가 봐.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남 뉴타운이라는 글자가요. 2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22년 만에 이사하고 철거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2, 3억밖에 안 하던 것이 지금은 2, 30억을 가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부시지도 않았는데요. 성수권역 어떻습니까? 이 라인도 1, 2, 3권역 가보시면 1, 2, 3, 4 쪼개놨죠? 이 지역에 지금 25년 이전에 지어진 빌라 한 채가 20억, 25억 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깜짝 놀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5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도 뭘 하고 있다? 이 개발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 준비. 그럼 우리도 그 박자의 호흡을 맞추고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성수동 30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와 가격과 지금 2025년도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의 안전자산이고 한강벨트가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가격과 값어치가 움직이는 것은 그 부지에 그냥 단순히 아파트 한 채 지어서 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따라온 겁니다. 강남에 자금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고 거기에 핵심 마천루라는 또 초대형 빌딩들이 움직이고요. 환경이 변하고 입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기 대선 출발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가의 부동산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본으로 봤을 때 저희 부동산 경제학에서 1억, 2억,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숨어있는 지역들 앞으로 좀 내가 그래도 이 자본으로 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는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꼭 이 서부권역 그리고 동부권역 이 라인들 타기 이 서부권역 라인 타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이익을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곳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마곡 서남권도 마찬가지고 이쪽 가산 라인들도 계속해서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자 마지막 핵심 포인트 자 정권이 바뀝니다. 재건축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풀 수 없습니다. 재건축 가파르게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본이 투여되니까.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건축을 못하면 활성화는 재개발 쪽으로 가파르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아타운 이야기 들어보셨죠? 모아타운 법령이 도시 정비 사업 법령이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에 대한 특례 법을 만들어서
파란 쪽에서 법을 만들어서 빠르게 모아서라도 작은 단지를 개발하자. 이게 시작됐던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만큼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냈던 거 뭐가 있습니까?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들어보셨나요? 공공자가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묶어버리는 법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도 어디서 했습니까? 파란 진보 쪽에서 그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뭐다? 재개발의 속도를 앞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고 주거시설에 대한 형태를 빨리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숙제는 끌고 갈 것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저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라인에서 자본 자체가 작은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아마 그 혜택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강화를 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분들 또는 나를 위해서 내 집 마련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또는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소액 자본으로 작게끔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자, 이번에 세미나 진행하죠. 자, 이번 수요일에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 준비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지 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임대차 입법이라든가 개편들이 예고되고 있었지만 올 스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에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재건축 쪽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반지하가 많이 있고 허름한 아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도가 심한 이런 곳들의 재개발을 서둘러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 작은 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들 개발 예정지들 선점하시고 새로운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곳들 이런 곳들 선점해서 투자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토호제 풍선 효과 성수의 이제 신축 국평이 30억입니다. 강남만 30억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평균가가 올라와 있다. 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지도 보여드렸죠. 개발 호재들이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1등 지역에 옆에다가 점 하나라도 찍어 놓으면 같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봐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는데 옆에 낮은 작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투자는 올라가고 있는 곳에 같이 베팅. 30억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아니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1등을 선택 못하면 2등 선택 못하면 3등인데 자, 1등 지역에 2등 지역에 중간에 점 하나 찍어 놓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런 것들 선택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우리 시청자분들 준비되어 있죠? 1대1 상담,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30억 집 봐보세요. 1년 만에 8억이 올랐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어떤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고 화폐 가치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인구의 밀도가 수도권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올라갈 수 있는 거 나의 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곳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한다? 쉽지 않다. 이제는 양극화 시대다. 올라갈 곳은 올라가고 멈춰 있는 곳은 멈춰 있고 떨어질 곳은 떨어지는 극명한 시대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다, 월세를 살고 있다. 자, 봐보세요. 지금 50에서 한 65세,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60에서 70대 안쪽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뭐 집 언제든지 살 수 있지 뭐. 그런데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서 번 돈보다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갖고 있었더니 올라간 가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야,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뒷값 나갈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적어도 그냥 임대로 살지 마시고 내 집 하나 정도는 한번 마련해 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늦을수록 후회는 어떻습니까? 더 커지는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도 살 것인가, 갖고 있을 것인가, 팔 것인가, 살까요? 갖고 있을까요? 팔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지금 사도 되냐고. 어디를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미콘 부지에 77층 들어옵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 격동의 2025년입니다. 25년도에 출발돼서 이게 2030년까지 임기 딱 5년인데 이 2030년에 거의 다 뭐가 됩니까? 완료가 될 거라는 거죠. 2026년 착공 목표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실의 마이스 단지가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잠실도 마찬가지죠. 종합운동장 일대에 초대형 분수도 들어서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바로 마이스 단지로 개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 일대, 용산 일대, 성수 일대, 자 여의도 일대, 신촌 마포 일대 전부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용성 시대에서 마성광, 마성광 시대에서 서대문까지 서마, 성광 이렇게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4개 구 놓치지 마시고요. 종로, 중구, 동대문구까지도 사이드 라인, 1군 라인, 2군 라인들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업무지구 1호 필지 전력 공급 위해서 한전에다가 첫 공급을 했답니다. 밑그림까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복합 개발의 청신호가 뭐다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영향은 이 서울 전체에 번져나가겠지만 가까이 있는 마포권, 서대문권 위로 중구, 종로구 아래쪽으로 성동벨트, 광진벨트, 동대문벨트 라인까지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 부분이 뭐냐? 제일 중요하죠. 2030년 첫 입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대선판 하나 보고 있으면서 잠깐 기다렸다 해볼까? 그럴수록 투기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할 거고 투기 과열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내가 사고 싶어도 쉽게 못 산다. 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아파트를 묶어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무조건 부동산 뭐 갖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보셨죠? 얼마나 서울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용산, 신촌 이제는요 모든 철도의 지상도 지하화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요 고층 개발을 하는데 용적률 1500%에 가까운 곳에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이제는요 이런 곳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개발을 시도하게 되면 이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 가자까지 이어지는 신촌 라인 일대 그리고 GTX가 흘러 내려오는 동부권 일대 이쪽 연신내에서 GTX 움직이죠. 일산 라인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들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이 길이 열리는 곳에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인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셔서 신촌 라인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별표 100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지역에 또 투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일대일 상담 및 우리 시청자분들 2억 미만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신청 다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라인들이 새롭게 생기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서부선입니다. 이 서부선 라인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 정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자, 검색하실 때 연세대역, 신촌역, 광은창역 이렇게 한번 검색하셔서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의도 벨트에서 같이 올라오는 새로운 라인과 새로운 길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니까 그 길을 따라서 새로운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들어오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꼭 명심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촌지역 마포 서대문 일대 신촌역을 중심으로 대단한 상권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현 일대로 재개발이 시도됐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연세대역 들어오면 이 라인들 아직 상가가 없는 주거 라인으로 재개발을 시도해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도 밑그림을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 2억 미만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지역과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1대1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세미나 참석하신다면 또 좋은 내용 다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충분히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한번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차게 달려왔죠. 오늘 영상 정말 말이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막 공부를 해봐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게 환경이 많이 변할까?
근데 제가 과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사람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막아야 되는 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제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동산 한 20년 차 정도 되는데, 이 20년 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맞고 풀고, 맞고 풀고, 맞고 풀고, 결국에는 우상향돼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저에게 뭐만 남냐면, 저도 후회만 남더라고요. 제가 막 사고 싶었던 아파트도 있었고, 사고 싶었던 건물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 사고 싶었던, 디벨로퍼를 하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건데, 간 보고 시간 지나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다 뛰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것들을 씨앗을 뿌려놨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했더라 이거죠. 선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환경이 변하지는 않더라.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할 것들은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